15년 전 놀이공원에서 아이의 손을 놓친 순간이 제 인생을 산산조각 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장례식에서 그를 봤어요. 귀 뒤 작은 포도주색 모반까지 똑같았죠.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고요. 부인, 처음 뵙겠습니다. 고인의 비즈니스 파트너였을 뿐입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지만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제 아들이. 그날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을 찾았어.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절대 입 다물고 있어. 15년 전 일은 영원히 묻혀야 해. 15년간의 비밀 그리고 시작된 위험한 진실 찾기. 그럼 지금부터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진실과 마주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백합 향기가 진하게 감도는 장례식장.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한 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고 소아혈액 종양 전문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최서연은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통사고. 그저 그 두 글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피곤함에 눈이 따끔거렸지만 서연은 그저 기계처럼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어깨에 살포시 닿았습니다. 서연아, 잠시 앉아서 쉬는 건 어때? 내가 쓰러지면 도원이도 가슴 아파할 거야. 의대 동기인 지영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최도원이 사고 직전 남긴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찾았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 전 단 3살의 나이에 놀이공원에서 사라진 아들 강현우. 그 아이를 찾았다는 남편의 말을 확인할 틈도 없이 도원은 영원히 제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누군가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키 큰 남자의 실루엣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제이텍그룹의 젊은 회장 이현우. 30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생물공학계의 신화가 된 남자였습니다. 도원이 최근 몇 년간 협업하던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오자 가슴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 그저 유명인이라서? 아닙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현우가 영정 앞에 멈춰서서 묵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돌아섰을 때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그의 왼쪽 귀 뒤에 있는 붉은 포도주색 모반. 하필 그 자리에, 하필 그 모양으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5년 전 실종된 제 아들 강현우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였군요. 도원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우리 아들을 찾았다고. 일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저 눈앞의 청년만이 제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현, 우야?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현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감정은 공허했습니다. 낯선 이를 바라보는 예의 바른 시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최서연 선생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도원 회장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던 분이셨습니다. 공식적인 인사말, 차갑고 건조한 그 말에 가슴이 조각조각 부서졌습니다. 그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현우의 눈동자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아니요, 오늘이 첫 만남입니다. 최도원 회장님과는 비즈니스 파트너였을 뿐 가족분들과는 면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의 손이 그의 팔에서 무력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대화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통수가 지끈거렸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발걸음을 겨우 옮겨 의자에 앉았습니다.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부인? 방금 오신 분이 이현우 회장님 맞나요? 네, 제이텍 그룹의 이현우 회장님이십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생물공학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이죠. 최근 신약 개발로 큰 주목을 받고 계시는 직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붉은 모반.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15년간 찾아 헤맨 제 아들의 흔적일까요? 도원의 마지막 말이 다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찾았어. 마음속에 불이 붙었습니다.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정말 제 아들인지, 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왜 도원은 그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는지.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집에는 도원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이현우 제이텍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색 결과 중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이텍 이현우 회장, 미국 양부모와 함께 자선 행사 참석.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이현우가 이태영, 김미정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5살 때 그들에게 입양되었다고 했습니다. 입양. 그 단어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5살. 실종 당시 강현우의 나이는 3살. 2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현우의 과거와 양부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도원이 마지막까지 찾아낸 진실을 이어받아 제 손으로 아들을 되찾을 것이라고. 검은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던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만의 눈물이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이번에는 꼭 너를 찾을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참았던 하늘의 눈물이 이제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제이텍 그룹 본사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해 눈이 부셨습니다. 이곳에 그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일지도 모르는 사람. 가방 속에는 15년 전 강현우의 사진과 의료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우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장례식에서 만났고 개인적인 일로. 안내원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대화 후 그녀는 제게 방문증을 건넸습니다. 47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정유리 비서님께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목이 말라갔습니다. 47층에 도착하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유리 파티션으로 구분된 세련된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 책상에서 저를 응시했습니다. 최서연 씨이신가요? 정유리입니다. 회장님을 왜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녀의 말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저 같은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남편 최도원을 통해 알게 된 일인데.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은 지금 매우 바쁘십니다. 오늘은 일정이 꽉 차 있어요. 다음에 약속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요? 유리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저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용기를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를 겁니다. 그렇군요. 언제쯤 시간이 될까요? 다음 달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회장님의 일정은 항상 빠듯하시니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 달?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벨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이현우.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대화 중이었지만 저를 보자 놀란 눈빛으로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서연 선생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현우가 정유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 씨, 최서연 선생님은 제 손님이십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유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현우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사무실로 가시죠. 오늘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사무실은 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현우는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최도원 회장님의 일과 관련된 건가요?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말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어떤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를 아세요? 3살 강현우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포도주색 모반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신지요? 어떻게 이걸? 15년 전 롯데월드에서 사라진 제 아들입니다. 강현우라고 해요. 현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태영 씨와 김미정 씨의 아들입니다. 미국에서 자랐고, 당신 왼쪽 귀 뒤에 있는 모반이요. 그건 현우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겁니다. 의사인 제가 출생기록에도 남겼어요. 무의식적으로 현우의 손이 귀 뒤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분해졌습니다. 선생님,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알려진 후로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제안하신다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현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가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 아들이 병원에.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볼 틈도 없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간 제 가슴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아들? 현우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민규가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데 세브란스.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운명이란 이런 것일까요? 저는 세브란스 소아혈액종양과 전문의입니다. 함께 가도 될까요? 현우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걱정이 더 컸던 모양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어떤 상태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현우는 핸들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민규는 5살입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오그라들었습니다. 5살 아이의 백혈병.
매일 보는 상황이지만 항상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적합한 공여자는 찾으셨나요? 아직요. 저와는 일치하지 않았고 아내와는 그녀는 3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현우가 정말 제 아들이라면 민규와 저는 혈연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제가 HLA 검사를 받아볼게요. 혹시 일치할지도 모르잖아요. 현우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의사로서, 어머니로서.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요. 병원에 도착한 후 현우는 민규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동료 의사들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민규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골수 이식은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HLA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서연은 남편의 서재를 다시 찾았습니다. 도원의 컴퓨터를 열어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결혼 기념일을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태영 재단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클릭하자 수십 개의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도원은 이태영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한 문서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외 입양을 가장한 인신매매 조직.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문서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이태영은 15년 전 우리 아들을 납치한 사람입니다. 도원의 메모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린 직후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서연의 가슴 속에 분노와 두려움이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도원의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더욱 짙게 느껴졌습니다. 도원 씨, 당신이 무엇을 발견한 거죠? 방 안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컴퓨터 화면만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이식센터의 흰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지만 오랜 의사 생활로 서연에게는 오히려 익숙한 향이었습니다. 이현우와 나란히 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어색했습니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시계를 힐끔거렸습니다. 민규의 병실에는 간호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에 주렁주렁 달린 튜브들이 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5살 아이가 견디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민규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했어요. 그런데 2달 전 갑자기. 처음에는 그저 감기인 줄 알았죠. 이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딱딱한 표정 아래 숨겨진 아버지의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민규의 차트를 조심스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초기 진단에 가족성 혈소판 이상 백혈병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이건 가족성 혈소판 이상 백혈병이군요. 네, 의사가 매우 희귀한 유전병이라고 했어요. 치료가 더 어렵다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희귀 질환은 자신의 가족에게도 있었던 병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삼촌이 같은 질환으로 돌아가셨죠.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현우 씨, 제 가족도 같은 병 때문에 외할아버지와 삼촌이 모두 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현우가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재현 박사는 서연의 의대 동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결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놀랍네. HLA 일치도가 거의 완벽해.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지.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자 숨이 막혔습니다. 이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의사와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혈연 관계가 없다면 이 정도 일치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의심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현우 씨, 당신과 저는 혈연 관계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제가 말했던 대로 당신이 제 아들 강현우일 가능성이 이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제 기억 속에는 그때 이현우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떠오른 듯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놀이공원, 빨간 풍선, 그리고 한 남자가 이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롯데월드에서 현우가 실종되던 날 그의 손에는 빨간 풍선이 들려 있었습니다. 맞아요. 빨간 풍선이었어요. 당신이 가장 좋아했던 그때 이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원 씨? 무슨 일이야?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그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잠시 후 이현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 어머니가 갑자기 한국에 오신대요. 내일 도착하신다고. 이현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서연 씨, 민규를 위해 골수 기증 절차를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DNA 검사도 따로 해보고 싶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병원을 나서는 길에 이현우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낯선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이현우를 불렀습니다. 오빠, 빨리 타요.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서지원. 이현우의 동생이자 비서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현우는 서연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차가 출발하자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가 생겼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서연은 도원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다시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재에 들어서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 물건들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그대로 있었지만 몇몇 서류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원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이 더 강해졌습니다. 저도 위험에 처한 것일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서연 씨 맞으세요? 최도원 씨의 동료입니다. 중요한 자료를 전해드려야 합니다. 서연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원이 떠난 후 처음 찾아온 동료였습니다. 99.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남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서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현우는 자신의 집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양부모인 이태영과 김미정 사이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5살 때 찍은 사진 속에서 그는 붕대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뒷면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2003년 12월 15일 이현우의 머릿속에 갑자기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이공원, 빨간 풍선, 그리고 낯선 남자의 손.
그 다음은 어둠. 그리고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이름도 부모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 만난 것이 이태영과 김미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제 몰래 의뢰한 DNA 검사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민규의 혈액 샘플과 서연의 것을 비교한 결과였습니다. 99.9997% 확률로 직계 혈연 관계 확인됨. 이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납치된 아이였고 그의 진짜 어머니는 최서연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지원이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누군가 서연 선생님 집에 침입했대요. 방금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언가가 그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태영. 그 이름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지원아, 당장 차를 준비해. 서연 선생님 댁으로 가야 해.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 이현우는 손에 든 DNA 검사 결과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종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시선을 잡아 끌었지만 그가 계속해서 되돌아보는 부분은 하단의 결론이었습니다. 99.9997% 확률로 직계 혈연 관계 확인됨.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30년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이태영과 김미정은 그의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납치한 범죄자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왔습니다. 연두색 수술복을 입은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골수 채취가 잘 끝났어요. 이제 민규 수술을 시작할 거예요. 이현우는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DNA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한마디의 말. 그 짧은 단어에 15년의 시간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지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강현우가 맞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이현우의 얼굴을 향해 올라갔지만 공중에 멈췄습니다. 감히 만질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꿈이라면 깨어날까봐. 현우야. 정말 너였구나? 이현우는 서연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를 껴안았습니다. 1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이 섞여 내렸습니다. 매일 내가 돌아오길 기도했어. 포기하지 않았어. 그들의 재회는 짧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서연에게 민규의 수술이 곧 시작된다고 알렸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이현우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야 해. 민규를 살려야 해. 내 아들을, 내 손자를.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다시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어떻게 저를 찾았는지. 모두 말해줄게. 약속할게. 수술은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현우는 수술실 앞 의자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규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최서연 선생님이 수술 중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세상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겨우 찾은 어머니. 겨우 시작된 새로운 인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온갖 관과 기계에 연결된 그녀는 너무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서연은 오랜 기간 잠복해 있던 심장 문제가 갑자기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었습니다. 이현우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었습니다.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현우. 이현우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김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항상 세련되고 우아했던 그녀는 지금도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현우의 눈에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범죄자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여기 왜 오셨죠? 이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미정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진실을 알게 됐구나. 15년 전 롯데월드에서 저를 납치하셨죠. 제 기억을 지웠고 거짓말로 키워왔어요. 김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이태영 가문은 대대로 희귀 혈액 질환을 갖고 있었지. 너희 가족의 특수 항체가 필요했던 거야. 이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미정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태영은 너의 가족을 오랫동안 연구했어. 최서연과 그녀의 가족이 가진 특수 항체는 우리 가문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그래서 저를 실험 도구로 삼으셨다고요? 넌 단순한 실험 도구가 아니었어. 우린 정말 널 아들처럼 사랑했어. 이현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전신을 타고 올랐습니다. 제 아버지를 죽이셨죠. 최도원 씨가 진실을 알아내자 그를. 그건 이태영의 결정이었어. 난 반대했어. 갑자기 복도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경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김미정 씨, 유괴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미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도원 씨가 사망하기 전 경찰에 모든 증거를 보냈습니다. 다만 수사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현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김미정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이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린 널 정말로 사랑했어, 현우야. 이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중환자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연이 중요했습니다. 유일한 진짜 가족인 그녀가. 밤새 이현우는 서연의 병실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서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현우는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현. 우야. 이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민규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회복 중이에요.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이현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잘 됐구나. 내 손자가. 그 순간 병실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 LA에서 국제적 인신매매 혐의로 한국인 사업가 이태영이 체포되었습니다. 이태영은 제이텍 그룹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져 있으며 이현우와 서연은 TV를 바라보았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이태영 재단의 불법 활동과 인신매매 그리고 제이텍 그룹의 주가 폭락 소식까지. 모든 게 끝났구나.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어머니,
이제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아이였는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걸 말해줄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였는지, 도원이 아빠가 얼마나 널 자랑스러워했는지.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15년의 어둠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살랑거리며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병원에서 보낸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강현우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서연은 3살 때의 아들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나요? 민규가 할머니를 빨리 만나고 싶어 안달이에요.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그 단어가 주는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15년 전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생겼으니까요. 다 됐어. 집에 가자, 현우야.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이름을 법적으로 강현우로 돌려놓는 절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규의 성도 최로 바꾸려고 합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집에 도착한 그들은 곧장 도원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한 달 전 누군가 침입했던 그곳은 이제 경찰의 수사가 끝나 봉인이 풀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최도원의 일기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뒷부분으로 넘기자 최근 기록이 나왔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오늘 제이택 이사회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이현우. 그의 왼쪽 귀 뒤에 있는 모반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가 우리 현우일까? 서연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 확신이 필요하다.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를 따라가며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 3월 30일. 이태영의 비밀을 파헤쳤다. 그들은 15년 전 우리 아들을 납치했다. 특수항체 연구를 위해 우리 가족의 희귀한 유전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증거를 모았다. 내일 서연에게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드디어 현우를 찾았다. 이것이 도원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그 다음 날 그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일기장을 받아들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원 씨. 끝까지 현우를 찾았군요. 현우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현대메디칼 비밀 연구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도원이 운영하던 제약회사의 연구 자료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특수항체 XX-37 관련 문서였습니다. 이건 제 혈액에서 발견된 항체와 같은 것이에요. 이태영이 찾던 바로 그것. 서연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의사로서 그녀는 금방 이해했습니다. 이 항체는 희귀 혈액 질환 치료에 혁명적인 발견이 될 수 있어. 도원이가 이미 연구를 시작했던 거였네. 그때 현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이택 비서였습니다. 안색이 급격히 변하는 현우의 모습에 서연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대요. 제 회장직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이태영의 체포 이후 제이택 그룹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태영의 측근들은 현우를 위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에겐 진실이 있어. 그리고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우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병원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민규의 백혈병이 완전히 관해되었대요. 골수 이식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난 민규.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실종된 아이들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영 재단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던 서연은 작은 손이 어깨를 두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민규였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진 그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데리러 왔어요. 문간에 현우와 서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서지원은 현우의 비서이자 동생이 아닌 그의 연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현우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사회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주주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도원에 49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봄꽃이 피어있는 언덕 위 도원의 묘비 앞에 4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 현우, 민규 그리고 서지원. 새롭게 형성된 가족이었습니다. 도원 씨, 보고 있나요? 우리 현우를 찾았어요. 그리고 손자도 생겼답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묘비에 손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제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연구, 이태영이 저지른 범죄의 진실 모두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해 실종 아동을 찾고 보호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서연은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이태영 재단의 불법 생체 실험과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둘 밝혀질수록 세상은 분노했고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병원에서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첫 번째 피해자 가족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11년 전 실종된 여자아이가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는 자신의 진짜 부모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제이텍 그룹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불법 연구는 모두 중단되었고 대신 도원이 남긴 특수 항체 연구를 바탕으로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명을 현대메디칼로 변경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이름을 되살린 것입니다. 민규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는 더욱 밝고 활기찬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그것은 15년 전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되찾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서연의 집 거실에서 4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허했던 이 집에 다시 가족의 온기가 돌아온 것입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더 주세요. 그래, 많이 먹어야 쑥쑥 자랄 수 있지. 서연은 식탁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현우와 서지원 그리고 민규. 이제 이들이 자신의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15년의 고통과 슬픔을 지나 드디어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원이 저 어딘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원 씨. 우리 아들을 찾아줘서.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도원의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피해 운명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다시 하나로 모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이야기의